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윈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2,490원의 비중 23%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때 상한가 간 원인은 바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게 무상증자 확정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로터스 공구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음원 같은 경우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거의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뭐 한 4방, 5방, 특히 이제 점 상한가로 지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올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떠한 그냥 착시 효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적인 데이터만 변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뭐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갑자기 뭐 확연히 드러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수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증자 수가 이제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이제 가격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해 보이는 어떤 착시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무상증자 자체가 그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종의 지금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기대감이고 테마일 뿐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 섹터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증자가 하나의 테마로서 그냥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상승할 만한 종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 무증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최근 뭐 굉장히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비트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무상증자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 기대감만 있습니다. 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뭐 여기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확정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반짝 지금 상승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비트윈이란 종목 자체는 그 이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마로서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죠. 네, 메타버스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죠. 미래 이제 차세대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밑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 업종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들도 그렇고요. 엔터주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쪽에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자체는 매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돼서 결국에는 이 기업의 어떤 실적 부분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뭐 발표가 단기간에 이제 뭐 발전이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랑 당기수익이 전년 2020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죠. 일단 이 원인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주가를 발목 잡을 만큼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병 이슈라든지 인력 투자는 결국에는 사업 확장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시성일 것으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연도 분기도 사실 영업이익 적자 지속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일회성 비용에 대한 지금 적자 부분들이 지금 2월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지금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부분들까지는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서 기업의 실적 가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좀 크나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기업의 어떤 향방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상용화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는 사실 일회성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확정 이슈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50원대시면은 뭐 사실 손실이 그렇게 크시진 않아요. 현재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추후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때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무상증자 이슈 나와서 확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분기가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 갖고 단번에 상한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매수의 기회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을 항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비트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무상증자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450원대면 요 부근대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시가 굉장히 잘 나와요. 하락해도 겁먹지 마라. 분할 매수 이후에 평단가를 낮춰간다면 추후에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로 이제 전환이 된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총 6번의 매도 구간이라는 게 있었죠. 특히나 중간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반등 줄 때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총 무려 44%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전략 7%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단가는 당연히 중간 정도로 맞춰지겠죠. 이때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절대 방치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오래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테마에 대한 이슈가 좀 약해진다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그 매물출에도 굉장히 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매물출회가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 물론 단기라고 하면은 뭐 기간이 또 나름이겠지만은 한 달까지도 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정말 길게 봐야 2달 정도고요. 보통 이런 테마주들은 2달 안에 거의 다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 이상 보유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테마로 인해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그 테마가 약해지면은 바로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이슈가 살아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뛸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률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올라가도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테마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좀 손쓸 수 없을 만큼 급락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종목 브리핑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까지 적어서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